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마이크론이 사상 최대 적자, 사상 최악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바닥론이 다시금 스물스물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마이크론의 적자 전환 혹은 마이크론의 사상 최대 실적 악화라는 점에는 결국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봤을 때에도 반도체 재고 정점 멀었나, 마이크론 적자 전환, 사상 최악의 실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곧 반도체 바닥이 다가오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시크릿컬 산업이죠. 물론 비메모리 반도체라던가 파운드리, 팹립스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시크릿컬적인 면모를 보이는 쪽이 바로 D램,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지만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투자자로서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AI라던가 혹은 서버, 클라우드 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요가, 특히 스마트폰 수요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반도체에 대한 수요, 반도체 재고에 대한 감소가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부터 반도체에 대해서는 꽤나 좀 주목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번 달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3월 29일에 반도체 관련된 내용만 대략 40번? 3월 19일인데도 40번 정도 반도체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어요. 이번 달에만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 한두 개 정도는 반도체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토록 이제 많이 말씀드린 이유는 반도체에 대한 바닥에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월 27일에 이제 분석해드린 내용인데, 대한민국의 압도적 1위였던 삼성전자가 실적이 5위까지 밀려나는군요. 1위 현대, 2위 기아, 3위 신한지주, 4위 KB금융, 5위 삼성전자입니다. 그나저나 2022년도에 1분기 실적 2위에 랭크되어 있던 HMM도 눈에 띕니다. 한 분기에 무려 3조 1천억 원을 벌었었네요. 그 당시 기준 3위 SK하이닉스, 4위 포스코홀딩스, 5위 현대차로 현대차 빼고 전부 시크릿컬 기업들입니다. 시크릿컬의 무서움을 한국 기업들의 가파른 실적 변동성에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한창일 때 전 세계 기업들의 실적과 시가총액이 어떻게 변할지 기업들이 먼저 보여준 듯합니다.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5위까지 밀려날 정도면 반도체 바닥이 가까워 오는 듯합니다. 동진세미캠, 삼성전기, 엑시콘, 하나머티리얼즈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꽤나 좀 강력하게 매수를 했어요. 실제로 3월 24일에 동진세미캠에 대해서 매수했고요. 동진세미캠 지금 보시면 3월 24일이면은 그러니까 이날이죠. 현재 반도체 기업들은 전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날 이제 3월 4일에 매수를 했고, 그 이후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의 전환을 확인하면서 매우 빠른 그런 타이밍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독립세미캠은 대략 한 4.7%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그 외에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하나머티리얼즈도 비슷한 시기에 매수했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는 보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분석해드릴 기업이 하나머티리얼즈예요. 지금 보시면 이날 매수했습니다. 이날 매수해서 역시나 꾸준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고, 정확히 변곡점에서 매수했죠. 현재 3.1%가량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3.1%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 이후에도 삼성전기와 엑시콘 매수했다라고 말씀드렸죠. 3월 4일에 삼성전기 3월 4일이면은 정확히 이날이죠. 네, 이날 매수했습니다. 이날 매수했고요. 지금 보합권이죠. 약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 4일에 매수를 했고, 엑시콘 같은 경우도 3월 24일에 똑같은 날에 매수를 했죠. 3월 4일이면은 네, 이날이죠. 이날 매수해서 역시나 꾸준히 가져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반도체 주식을 최근에 꽤나 큰 폭으로 비중을 크게 해서 매수를 했고요. 현재까지는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 외에도 OLED 관련된 기업도 이제 신규 매수를 한 것이고, 역시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수익 실현을 한 기업이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한 거예요. 변곡점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최근에 저도 역시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그런 비중을 늘려온 것은 맞아요. 특히
SK하이닉스 혹은 삼성전자와 비롯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슈들, 특히 뭐 실적에 대한 이슈라던가 뭐 디램의 재고 이슈들 이런 것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 지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시기로 다가오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실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업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SIC 링 그리고 SI 링이라는 이 반도체 소재 쪽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고 전 세계 1위 기업, SI링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SIC 링도 TCK가 독점하고 있었던 산업을 이제 하나머티리얼즈가 새롭게 이제 침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 2등을 하는 기업으로부터 추격을 당한다거나 혹은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었던 그런 시장이 다른 기업이 이제 진출을 함으로써 양분되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실제로 마크 미너미드 같은 경우도 1등 기업보다 오히려 2등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가에 대한 잠재력, 주가 상승도에 대한 잠재력, 성장에 대한 잠재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었고 저 역시나 어느 정도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독점 시장이 깨지는 그 순간 그 독점 시장을 깨트리는 기업이 굉장히 큰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고 특히나 그 산업이 SIC 링으로서 사실 그런 성장성이 매년 20% 이상 나오는 그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신규로 이제 신규로 짓는 그런 준공이 되면서 이제 캐펙스가 4천억에서 이제 대략 7천억 이상, 7천억에서 8천억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의 퀀텀 점프가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수요가 굉장히 탄탄한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해볼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자 TCK부터 볼게요. TCK를 간단하게나마 좀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영업이익률이 무려 40%예요. SIC 링을 이제 독점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고 순이익률도 31%, ROE도 20이 넘습니다. 하드웨어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40%가 넘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그런 기술력이라던가 혹은 시장에 대한 그런 성장성이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올해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꺾였고 올해도 꺾였죠. 실적이 역성장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도 꾸준히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죠. 그만큼 반도체가 꺾이면서 SK하이닉스가 적자를 보고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5위 기업으로 밀려나는 그 정도의 굴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TCK는 탄탄한 그런 입지를 통해서 탄탄한 시장의 성장성을 통해서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굉장히 빠르게 털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TCK가 잡고 있었던 SIC 링 산업에 이제 새롭게 진출하고 있는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은 29%, 순이익률도 23% 정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0%에 26%를 기록했었고요. ROE는 오히려 TCK보다 높아요. 무려 28.9 정도 ROE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크게 꺾이면서 실적이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SIC링에 진출하고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아마 내년부터는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의 성장 궤도에 이제 올라설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고 올해까지의 역성장은 이미 주가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고가 대비해서 약간 여전히 30%가량 그런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런 가운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견고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이 정도의 저항권을 벗겨내면서 저 역시나 이때 매수를 해주면서 저항권을 벗겨낼 것이라는 그런 예상과 함께 매수를 했고요. 현재는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까지 우려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텔이라는 이제 시가 기준, 시가에서 경공정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의 매출 비중이 약간 75%였어요. 따라서 하나의 기업의 물론 세계 1위 기업이라고 하지만 하나의 기업의 매출 비중이 75%라는 점에서 상당히 리스키한 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근데 최근에 기술 개발로 인해서 CMS라던가 AMS라던가 혹은 램 리서치 이런 기업들에도 이제 새로운 판로 혹은 비중을 늘려오면서 사실상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매출 구조와
협력사에 대한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SI 부품 같은 경우도 이제 전 세계 1위 기업이고요. 특히 뭐 낸드라던가 디램 쪽에서도 역시나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수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사실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 외에도 서버 쪽이 여전히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버는 예나 지금이나 수요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따라서 가장 이제 부침이 심했던 모바일 쪽이 올라오는 와중에 서버까지 견고한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 적어도 내년부터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돌아설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주가는 항상 선행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머티리얼즈에서 준비하고 있는 유일한 산업이 이제 SiC-링과 그리고 하이브리드 SiC-링인데, 이제 SiC-링은 TCK와 경쟁을 할 거고요. 이제 하이브리드 SiC-링 같은 경우는 물론 TCK와 경쟁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그런 사업 구조가 겹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TCK가 하는 부분이 있고 SiC-링 부분에서 TCK가 이제 부품 시장에서 비포 시장을 하고 있다면 하나머티리얼즈 비포 시장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완벽하게 겹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유전체라던가 혹은 식각장비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리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려서 유전체 식각장비 그리고 전도체 식각장비 이런 쪽에서 갈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TCK와의 그런 경쟁에서 밀리면 완전히 도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의 경쟁은 아니고요. 특히나 SiC-링 부품 같은 경우가 시장의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파일을 나눠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점, 특히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없었던 시장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라던가 실적에 대한 성장폭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SiC-링 같은 경우는 SiC-링에 비해서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요.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이에 따라서 하나머티리얼즈가 유일하게 개발한 게 바로 하이브리드 SiC-링입니다. SiC-링과 이제 비슷한 구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다만 그럼에도 내구성이라던가 이런 효율성이 20%가량 증가한 그런 하이브리드 SiC-링도 이제 독점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 서버라던가 굉장히 좀 뛰어난 효율을 보여야 되는 그런 공정과 그리고 중간 공정 그리고 저가 공정 이렇게 나뉘면서 시장이 세등분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나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 있겠다. 특히 이제 반도체 소재라는 점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실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시기, 반도체 시장에 대한 그런 부침이 있는 시기에서는 훨씬 더 매력적인 그런 투자 수단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머티리얼즈에 대한 분석이었고 TCK와의 그런 비교 분석을 주로 해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켜보고 있고요. 실제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그런 비중을 굉장히 빠르고 크게 늘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